이 기획 단계의 문서를 만든다 그러면 어떤 문서들을 만들 것인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개 정도만 내비돼서 간단하게 해볼게요. 물론 포토샵으로 넘겨서 만드셔도 돼요. 이 만들고 싶은 대상 문서를 뽑으셔야죠. 뭘 만들지를 결정하고 순서대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결정을 해볼게요. 동의를 하시면 만들고 동의하지 않으면 건너뛸게요. 처음에 이 설계가 어떤 거를 해주기 위해서 설계를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축주의 요구사항 또는 건축주 또는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해서 어떤 설계를 해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설계의 대략적인 개념 같은 거, 개요나 개념 같은 거를 설명해야 된다. 어떠세요? 이거 동의하세요? 이 설계는 미용실 설계인데 30대, 20, 30대 젊은 층 고객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집어넣어서 설계하려고 한다. 어떻게 쓰게, 어떤 느낌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이 정도 간단하게 써주는 거. 하나 필요하겠죠. 이거는 그러면 이름을 할게요. 이 정도 느낌이면 이 설계는 뭐다를 설명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계 개요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약간 저희 했던 느낌으로 보면 가상으로 결정을 하고 한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생각하면 일종의 시나리오 같은 느낌이에요. 요거는 간단하게 만들면 될 거고 이런 목적으로 얘를 설계할 겁니다가 나왔으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설계했는지가 나오면 좋겠죠. 이 중에서 저희가 좀 시나리오 상으로 가지고 조건을 뽑아서 분석한 다음에 그거에 맞도록 각각의 용도를 가진 목적에 실은 결정되어 있었지만 걔네들의 크기 위치는 저희가 결정했잖아요. 각자. 그러면은 그걸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를 밝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요? 내가 왜 카운터하고 고객의 영역을 붙여서 설계하려고 했는가? 아니면 왜 그 카운터 영역을 크게 하고 싶었는가? 그 이유를 밝힌 다음에 내용을 보여줘야 될지 평면도입니다.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인지 요거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필요 없으세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과감히 건너뛰게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시면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설계의 목표가 되겠죠. 설계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다. 어떻게 쓰게 설계를 하고 싶었습니다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좀 점점점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여기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예전에는 그냥 글을 보면서 할 때는 경제적 목표, 사회적 목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네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글로 했었지만 이제 이건 좀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뭐를 달성하고 싶다 라고 하는 내 느낌을 여기다 적는 거로 보면 되고 이거에서 살짝 나가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를 잡는 게 이제 설계 개념이거나 아니면 설계의 그 제한사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설계 제한사항, 그러니까 이 설계에서 이거는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은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니까 사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설계 목표는 좀 분명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요 정도에서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개념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설계의 제한사항,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제한을 거셔야 돼요. 네, 그걸 한 다음에 다음 단계인 설계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넘어갈 거고요.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내가 분명히 하겠다라는 거를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넘어갈 건데 그 설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야죠. 그래서 내 거는 어디가 어떤 규모고 어떤 규모 안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걔네를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 어떻게 조합을 하겠다 정도는 보여줘야죠.
무슨 실립에 무슨 실 놓을 거고 무슨 실은 좀 크게 할 거고 어떤 실은 좀 작게 할 거다. 이 내용을 내 거가 구성되어 있는 걸 도면을 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이어그램 같은 걸 써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그게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이죠. 그러니까 실드를 어떻게 구성했습니다를 보여주셔야죠. 어떤 이유로 어떻게 구성을 할 거고 걔는 어떻게 배치할 겁니다를 보여줘야 되니까 스페이스 프로그래밍 정도는 좀 설명을 해주는 문서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보여주고 동선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설명하고 해야 되니까 부가적으로 쟤네들 구성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다양한 다이어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같은 애들이죠. 내 설계가 어떻다라는 걸 들어가기 전에 그 설계 완성문을 보기 전에 설계를 설명하기 위한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으로서 보여지는 설계 전체를 볼 수 있고 규모를 볼 수 있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어디가 입구고 어떻게 사용자와 관리자가 만나고 이런 걸 보여주려면 당연히 도면이 필요하겠죠. 근데 도면이 필요할 건데 이 도면 중에 그 전체를 보여주는 구성이나 내용을 보여주는 애가 평면도이죠. 근데 이 평면도는 마감재까지는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단계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단계의 수준을 내가 설명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제로는 기획이나 계획 단계다 그러면 아직 마감재가 결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요. 물론 계획 단계에서 거의 다 결정을 하지만 기획에서 계획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아직 마감재는 결정되지 않았어도 실들의 크기, 위치, 출입문을 열고 닫는 방향, 그리고 복도의 폭이나 너비, 이 실 옆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한 크기,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서 표현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마감재만 표시되지 않았을 뿐 이런 내용은 포함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리고 요 뒤쪽에다가 가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내가 만들었음 이런 애들 저런 건 전부 표현 가능하잖아요. 마감재랑 상관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평면도에서 굳이 마감재가 없어도 이런 애들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평면도, 그리고 실내에 인면도도 넣으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가구가 배치가 돼야 되죠. 가구 같은 게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벽면하고 인면하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치면 이제 벽 마감재도 좀 넣고 벽 마감재도 넣고 가구들도 특정 면에 좀 세우셨으면은 인면도도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내가 특별히 디자인적인 특징을 잡지 않은 곳에 대한 인면도까지 그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면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아직 디자인 포인트 같은 걸 아직 다 안 잡았고 설계가 안 끝났다 그러면 인면도를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필수시설, 필수적으로 뭔가를 잡아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친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아직 디자인은 안 끝났지만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그 위치를 좀 결정해 줘야 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애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물, 불 또는 대량의 전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공간은 반드시 그 위치를 꼭 알맞는 곳에 잡아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기타 중요 가구가 놓여야 될 위치는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영역에서도 좀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양을 떠나서 얘네들은 놔줘야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얘네들이 놓여있는 공간에 인면도를 그린다 그러면 가능한 거죠. 굳이 내가 좀 보여준다 그러면.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공간의 디자인이 어느 정도는 볼만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중에 설계하고 포트폴리오를 하실 때도